운동을 습관화하는 플러스 원 트레이닝. 플러스 원 트레이닝 WHO의 운동 가이드라인은 평소에 하는 운동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실시한다. 저부하라 할지라도 체력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반복하는 레이어 트레이닝은 운동선수에게도 꽤 벅차다. 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레이어 트레이닝 대신 권하고 싶은 운동은 플러스 원 트레이닝이다. 레이어 트레이닝을 일반인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플러스 원 트레이닝은 이름 그대로 평소에 실시하는 운동에 뭔가 하나를 추가하며 실시하는 방식이다. 체력을 위한 트레이닝에는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통해서 스태미나를 키우고 체중의 감량에 도움을 준다. 빠르게 걷기, 조깅, 달리기, 자전거, 수영, 댄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근육 운동은 근육에 부하를 가하며 하는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근력을 높인다. 근력. 근육 운동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운동, 덤벨이나 바벨 등의 기구를 활용한 운동이 있다. 스태미나를 키우고 근력을 높여서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모두가 필요하다. 가장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운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 다음 표에 같다. 주 150에서 30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혹은 75에서 150분 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주 2회 이상의 주요 근육 단련을 하는 운동, 근육 운동 주 2회 강력하게. 플러스 원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등등 자세를 바르게 하고 빠르게 걷기, 달리는 속도는 웃는 얼굴로 타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도록 맞춘다. 유산소 운동의 플러스 원. 우선 유산소 운동인 플러스 원 트레이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가장 간편하게 실수 있는 유산소 운동은 빨리 걷기다. 산책할 때처럼 어슬렁어슬렁 걷는 대신에 자세를 바로잡은 상태에서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히면서 활기차게 걷는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운동을 채우고자 일부러 한정을 앞에서 내려서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정을한 거리만 빠르게 걷는 것은 지치지 않고 몸 만들기 운동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이때 빠르게 걷고 난 후에 플러스 원 발성으로 운동을 한 가지 더 추가해보자.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역보다도 한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빠르게 걸었다면 회사에 도착한 후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집이 아파트라면 퇴근회에 기근할 때도 집에서 가까운 역보다도 한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빠르게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뛰어 올라서 집에 들어가자. 걷는 길에 육교가 있다면 뛰어 올라가 보자. 플러스 원. 미소를 지으면서 운동을 다 마친 후 이제 더 이상 계단을 오르지 못하겠다고 느낄 정도의 피로가 이상적이다. 갑자기 달리지 말고 빠르게 걷기 시작해서 가볍게 뛰고 힘들면 다시 빠르게 걷는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일 때 빠르게 걷기는 괜찮지만 달리기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달리기에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은 대체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향이 있다. 지치기 전까지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속도의 상한선은 약간 힘들다고 느낄 만한 정도다. 미소를 짓고 달리자. 운동할 때 유지해야 할 목표 심박수는 달리는 동안에 스마트워치나 러닝 워치가 있다면 심박수를 활용해서 더욱 정확한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빼기 나이라는 공식으로 활용해서 간단하게 도출해보자. 예를 들어서 30세라면 빼기 하면 190박이 최대 심박수다. 1분당 190박. 안정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를 파악했다면 카르보넨 공식으로 활용해서 심박수를 설정한다. 안정 심박수. 목표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몇 % 운동할지에 따라서 결정돼. 지치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면
최대 심박수 60에서 80%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80%. 플러스 원 트레이닝 근육 운동으로는 체중 부하 운동, 2, 3일, 주 2, 3일, 그래, 각 근육 운동에 10회씩 해서 3세트를부터 해보자. 체중 부하 운동이 플러스 원, 이제부터 근육 운동에 대해서 안내하겠다. 근육 운동은 근육 운동을 실시한 피로가 쌓여서 근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단백질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48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 근육은 회복이 되고 근력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높아진다. 초회복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은 매일 하지 않고 2, 3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종목을 늘리는 것도 플러스 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스쿼트와 푸시업, V시업을 실시했다면 프런트 런치, 딥스 같은 종목을 추가하자. 참고로 스쿼트와 프런치 런치는 허벅지와 엉덩이, 푸시업은 가슴과 어깨, V, 또 복부, 딥스는 밑팔. 이 종목들만 실시해도 WH의 권장에 맞춰서 근육 운동을 시도할 수가 있다. 분할 루틴을 활용해 볼 만하다. 스쿼트, 푸시업, V, 시업 등등으로 스쿼트, 엉덩이를 충분히 내밀지 않으면서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한다. 자세를 낮춘 동작이다. 뒤에 놓인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허벅지에 얹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자세를 낮춘다. 양발의 체중이 균형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을 4초에 걸쳐서 천천히 펴면서 일어나서 또 1번 자세로 올라간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등은 쭉 편다. 푸시업은 양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에 닿게 한다. 양손은 가슴 옆 연장선상에 넓게 벌리고 짚고 손끝이 바깥을 향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턱이 과하게 들리거나 등이 너무 말리지 않도록 한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4초에 걸쳐 팔꿈치를 굽혀 몸을 아래로 낮춘다. 바닥을 미는 동작. 1번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하는구나. V시답 처음 동작. 프렌치 런치. 자세를 낮춰 높이고 딥스. 딥스 처음 동작, 다음 동작. 의자를 놓고. 심리 트레이닝, 자기 효능감. 매우 중요한 자기 효능감.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를 유도하는 플러스 원 트레이닝은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벅찰 수 있다. 비결을 알아보자.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한다면 한다 하는 자신감. 습관, 회귀 원리, 자기 효능감, 나는 무엇을 해도 취소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되고 당연히 할 수 있다. 작심삼일 하지 말고 하면 한다. 심리 트레이닝 2주간 새로운 습관, 도전 습관을 들이자. 2주 동안 지속하는 운동을 제한한다. 이렇게 쭉 휴식하고 2주 운동, 휴식하고 2주 운동, 또 휴식하고 2주 운동 습관화하는 걸로 2주씩 잠깐 이렇게 습관화해서 심리 트레이닝 50대 50 법칙.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운동을 2개월 동안 꾸준히 하라는 말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주춤하는 듯 2주간의 도전을 4회 반복해보라. 가능할 것이다. 많은 것들이 2주간 하고 50대 50 성공률. 열심히 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보이고 달성해내면 큰 감동과 성취 확률이 그리고 50% 실패할 확률 50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한다.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운동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아니면 더다는 좁은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50으로 할 수 있다. 스쿼트 푸시업 10배 4세트 실시를 50대 50 목표로 4해서 10회로 2해서 운동을 마쳤다면 획득한 점수는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1년에 몇 번은 어쩐지 운동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럴 때도 0.2나 0.3도 좋으니 우선 해보자 하고, 물론 날씨가 계속 안 좋을 때는 0.5로 기해서 무리하게 조깅할 필요는 없다. 지치지 않는 식사법,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문제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특효약이 되어줄 음식은 없다. 블랙세보, 닭가슴살, 식사의 양질, 피로가 풀리겠죠? 닭가슴. 피로를 걱정하는 말끔히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별로 피곤하지 않다든가, 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경험이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블랙세보 효과로 짐작이 된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믿음으로써 효과를 얻는 현상이다. 어떤 것을 먹든지 양과 질을 식사 조절이 닭가슴살이 필요해서 하지만 닭가슴살에서 양과 질, 과식도 소식도 필요의 원인이다. 호메오스타시스, 체중 항상성, 시선하부, 만복중추, 공복중추.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체중 항상성 때문에 살찌지 않는다. 과식을 해서 피곤해지는 이유는 체중과 체지방률이 점점 늘면서 살이 찌기 때문이다. 실은 체중에도 생체 항상성이 작용한다. 몸에는 체중을 일정한 설정치를 맞추려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체중 항상성을 표현한다. 체중 항상성을 사용하면 어느 누구도 살찌지 않을 텐데 현실은 다르다. 시선하고의 만복중추와 공복중추 작용을 당질과 지질은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당질과 지질이 분해되면 세포의 에너지원인 혈당과 지방산이 된다. 게다가 섭취 행동은 생활 습관의 영향도 받는다. 이를 삼식이 습관화되면 아무리 공복중추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여 식사를 하게 된다. 보상계에 따른 과식을 막아보자. 보상이 된 식사 행동, 시상하부, 보상이 된 행동. 쾌락을 느낀 뇌는 도파민이 더 필요해, 쾌락이 필요해 라고 요구하며, 보상계에는 보상 예측 오류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보상에 관해서 쾌락을 느껴본 뇌라면 이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을 세운다. 본래 식욕, 습관이 된 식사, 중독의 정체란 반대로 오므라이스 맛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에 뇌는 예측했던 도파민을 얻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보상 예측 오류, 보상 기대. 식생활을 기록해서 과식을 막자. 섭취한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자. 한 번 섭취한 칼로리는 없었던 일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다지 맛이 없어져도 필요한 영양소 제대로 섭취했다고 여기자. 하지만 맛 없는 식사가 몇 번이나 이어지면 불만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도파민 분비 욕구가 더욱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맛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먹으면 반드시 도파민이 나오는 디저트나 술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도파민이 분비되었던 식사를 일단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떠올려보자. 처음 먹었을 때만큼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자가 진단을 실시하면 의식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 무의식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먹거나 빨리 먹는 습관을 멀리할 수 있다. 자기 진단이 다른 식사일기와 다른 점은 그날 먹었던 예상보다 맛있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기록하는 데 있다. 나는 식사 전을 때 또 오므라이스를 먹어버렸어요. 식사하면 집중한다. 식사를 하며 예상보다 더 맛있었던 음식을 기록하고 추후에 떠올리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와서 뇌를 만족시켰다면
그 다음 단계로 살찌는 음식의 섭취 횟수를 줄여보자. 오므라이스. 나의 고객 중 한 부분은 매일 맛있기로 유명해서 식사를 즐기다가 2살이 다 비만 체형이 되고 말았다. 부부는 자기 진단을 실시해서 맛집에서의 식사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월 1회까지 줄였다. 행동 변화의 첫걸음은 관심 기울이기. 과제를 인식하지 않는다. 과제를 인식한다. 실천해보고 싶어한다. 지속해보고 한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 것이라는 항목에는 지금까지 감량에 누구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늘리고 싶어한다. 한 고객은 카페라테를 야채 주스로 바꾸었다. 카페라테. 지치지 않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자신의 표준 체중을 파악하자. 성인이 되면은 신장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은 체중은 서서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살이 찌면은 단순히 체중이 늘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체지방이 과하게 쌓인 상태가 된다. 신장이 과체중. 일부러 적게 먹는 대신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은 수분을 제외하면 거의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9종류는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매일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한다. 필수 아미노산 식사를 섭취하고 근육의 단백질은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생되며 약 3개월 후에는 전신의 근육이 완전히 바뀐다고 알려져 있다. 근육 감소 현상을 막고 피로를 줄이려면 하루 3끼를 충분히 먹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5대 단백질 공급으로 하루에 한 번 필요한 단백질 채우기 위해서는 육류, 어패류 등등을 소고기 안심, 돼지 등심.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살을 빼려고 하면 더 피곤해질 수 있다. 너무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춰주는 1-14품목법이라 음수는 14품목을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지금까지 식사에 대해서 영양소이란 단백질, 지질, 또 미네랄, 식이섬유 6가지 있다. 당질과 식이섬유를 합쳐서 탄수화물을 얻는데 이 14품목을 1일 한 품목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과식도 방지할 수가 있고 섭취해야 할 식품을 뺄셈으로 정한다. 안 먹었던 것을 돌아가면서 먹어보자라는 거죠. 빈혈로 인한 피로를 막는 식사법은 피로를 원인은 숨어있는 빈혈이라는 혈액 중에 산소를 음모하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떨어진 상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빈혈은 대부분 철이 결핍되어서 일어난다. 결핍성. 헤모글로빈이 줄어들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철분을 흡수하기 위한 식재료는 식품에 함유된 철에는 동물성 헤엄철과 식물성 비헤엄철이 있는데 헤엄철은 붉은 육류, 간, 가다랑어, 참치, 정어리, 모시조개를 통해 섭취할 수가 있다. 철 외에 철 흡수를 높여주는 비타민C 섭취도 중요하다. 비타민C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에 함유된 인산염은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니까 과하게 먹지 않는 편이 좋다. 가공식품에 함유된 인산염,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것들이 철의 흡수를 막는다라는 거죠.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래서 평균 철이 땀에는 1리터 안에는 평균 철이 0.5mg 있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운동하면은 철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 빈혈.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다.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인산염이다. 인산염. 그러니까 컵라면들, 여기서 빈혈, 철의 흡수를 높이는 것은 비타민 C가 이렇게 동물성 헤엄철, 붉은 육류, 가다랑어, 식물성 헤엄철, 시금치, 목입에서 불륜, 편의점에 살 수 있는 철 보충식품은 삶은 달걀, 간, 건포도, 나토. 운동에 따른 충격으로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파괴되어 헤모글로빈 성분이 혈장 밖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생기는 빈혈이다.
척추를 급하게 되면 격투기나 럭비 등 격렬한 스포츠, 착지 충기는 배드민턴, 배구, 장거리 이러한 경우에 용혈성 빈혈에 주의해야 한다. 자주 피곤해지는 증상이 신경 쓰인다면 1년에 한 차례 혈액 검사를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보자. 헤모글로빈 남성은 13g 미만, 여성은 12g 미만으로 나온다면 빈혈이고 10g이면 매우 심각한 빈혈이 된다. 10g 미만은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빈혈 어쩐지 자꾸 어지럽다 라고 한다면 인산염 그러니까 뭐 전기염 이런 것들을 먹으면